자, 우리 아내 윤희아 씨는 남편 김찬호 씨의 습관적인 바람기와 잦은 야동 시청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하셨는데요. 알아, 나 바람 핀 거. 근데 나 진짜 안 있다고.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벌거벗은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왜 너 내 애기 같이 있어? 이 여자 임신 같이 하면 더 좋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일주일 전에, 딱 일주일 전에 갑자기 들고 화장실도 가려고 하길래 제가 빨리 잡고. 본인은 전두엽이 없는 것 같아요. 머리 안에 떠오르는 생각을 내뱉고 봐요. 너 상처받기 싫어. 거기서 나와줘. 너 버림받을 거야, 희아야. 너 버림받는다고. 저 사람 너 떠난다? 이제 나와. 부부 심리극에서 남편은 거울 치료를 통해 그동안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에게 눈물의 사과를 하며 회복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앞두고 심리생리 검사에서 거짓입니다. 거짓말 아니니까 여기 온 거지. 스투피 테스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 화내는 거야. 어차피 우리 이혼해. 이혼하려면 해줄 수 있어. Don't give me excuses. 부부에게 다시 한번 위기가 닥친 상황입니다. 네, 윤희아님의 이혼 의사는 어떠세요? 여전히 이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네, 남편 김찬호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5%요. 저는 아내랑 다시 잘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정말 힘들어서 원한다면 해주고 싶어서 5%.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오기 전에 심리생리 검사를 했는데 지금 그거에 굉장히 우리 희아 씨가 좀 충격을 받고 지금 이혼 의사가 많이 높아지셨어요. 제가 이제 좀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거는 뭐 이유야 어찌 됐던 어떤 숙박업소에 가서 옷까지 다 벗었다라는 거를 본인이 이제 얘기를 했어요. 모텔까지 가게 됐는데 스킨십을 시작하고 벌거벗은 상태가 될 뻔했는데 그때 죄책감이 좀 밀려가지고 미안하다고 뛰쳐나갔어요. 예. 뭐 간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폐지가 됐는데 만약에 예전이라면 그게 성립이 됩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예전의 간통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거였어요. 아, 간통한 자. 예, 예. 거의 그 순간을 포착해야지 증거로 남겨야지만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 저희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이제 귀책 사유니까 간통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 그 남편분께서 내가 마지막 순간에는 박차고 나왔다 이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중간 순간에 박차고 나왔어도 부정행위, 바람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는 없죠. 뭐 예전 기준으로는 아닌 거죠. 간통은 아닌 간통은 거다. 아닌 거다. 간통은 형사상의 아닌 거다. 간통은 예. 아니고 그게 이제 없어진 것이 이제 국가의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게 너무 그렇죠, 심하다. 그렇죠. 이랬기 때문에 이제 형사벌이 없어진 거니까. 그러면 벌은 없지만 위자료는 그러한 부정행위나 있던 책임 있는 파탄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혼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앞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남편분의 이런 그 반복되는 행동들이 부정행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위자료를 그러니까 3천만 원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요구하고 있고요. 저도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게 나왔습니다. 뭐 돈 많이 받으면 아직도 상처 있어요. 돈 많이 받으면 갑자기 뭐 기분이 엄청 좋아, 상처 없어 그렇게는 아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3천만 원 괜찮아 그렇게 생각했어. 저희의 이제 귀책 사유가 꽤 있는 셈이고 그걸 우리가 뭐 부인하는 건 아닌데 이제 위자료 3천만 원이 사실 액수로 보면 조금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보면. 왜냐하면 그 심리 생리 검사의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고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다른 뭔가 또 바람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전제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개가 단데 그렇게 직접적인 것은 없었기 때문에 위자료 3천 자체가 좀 과하다. 네.
네. 네, 지금 위자료 3천만 원이 네. 과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하다기보단 조금 조정이 네, 필요하다. 이거는 과하게 5천만 말씀하시네요. 원을 받아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했던 잘못이 있는데 전혀 개선된 여지 없이 그런 행동을 반복했다면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되어야 할 사유지 뒤에 했던 행동들이 깊지 않았으니 위자료가 낮아져야 된다는 말은 네 너무나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자료 여기 네. 저 우리 삼천인데 지금 이제 저 사람도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삼천을 뭐 나눠서 할부로 뭐 주는 케이스도 있나요? 그건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협의하기 예, 나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70년 한 달에 30만 원씩 뭐 몇십 년, 뭐 몇십 년을 네네네. 해도 네, 장기 모기지처럼 그거는 뭐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근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희한님 보기에 이제 남편이 위자료 3천만 원을 이렇게 줄 자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지금 내 마음 같아서는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구해도 그 상처받던 그런 감정이 다 치유되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과연 어느 금액이 적정할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저 궁금한 게 지금 여기 재산 분할 대상 나왔는데 예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나요? 재산 분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혼한다면? 제 3분할 네. 반반 했으면 좋겠어. 반반? 예. 지금 갖고 계신 게 빌라의 보증금. 예. 근데 이것도 전액 대출이네요. 예. 예. 그렇죠? 오히려 빚이 문제네. 예. 채무도 분할해야 되는 거 아세요? 그런 채무도? 그러면 지금 순재산이 거의 없는 셈이네. 그렇죠? 예, 없어요. 근데 왜 반반 얘기하셨어요? 지금 없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게 제가 보니까 재산 분할이나 이쪽은 별로 할 게 없네요. 그렇죠? 우리 결혼 후에 뭐 계속 뭐 전세 아니면 아파트 계약 그렇게 해서요. 5번 이사했어요. 저는 항상 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총 어느 정도 되세요? 3천만 원. 총 3천만 원. 우리 청약 통장 당첨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계약금 낼 때 우리 돈 줬잖아요. 네. 근데 700만 원인가? 700만 원 하고 나중에 다시 110만 원 다시 했어요. 계약금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3천인 건가요? 저는 그거 3천 원 뭐 받을 수 있어. 그거 궁금했어요. 내가 결혼 생활 동안에 써서 사라진 돈은 공동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나한테 줘 이렇게 청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편 명의로 된 청약 그 계약금으로는 7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분할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10만 원. 810만 원. 네. 그거 정말 다행이다. 네, 계약금 다시 받을 수 있어. 그거 좋겠다. 우리 이혼하면 뭐 다른 아파트 아니면 그냥 월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 아파트 청약을 지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까지 그 납부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전체 계약금 중에 아내분이 810만 원을 이제 보탰습니다. 근데 향후에 이제 아파트를 그 완납까지 다 하게 되면 남편분이 온전한 소유를 가지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보탠 계약금 810만 원을 그대로 재산분할조로 돌려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의제기 있습니다. 예, 이의제기 있습니다. 이를 예, 아까 청약에 보탠 게 8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700만 원이고 제가 300만 원이었거든요. 뭐 제 기억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거는 그때 보낸 송금 내역을 확인해 봐야 되고 뭐 700이든 810이든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뭐 810이라고 해도 뭐 그냥 주겠습니다. 예. 근데 왜 이 일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본인이 그래도 더 양보를 하겠다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810만 원? 내가 기억하기로는 700만 원인데 왜 810만 원이 됐지? 그래도 딱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2차 계약금 모자란 것 때문에 110만 원을 추가로 2차 지금 기억납니다. 예. 예, 괜히 그렇게 반말을 했네요. 예. 진심으로 사과할게. 미안해.